상태에서 그분이 또 마침 또 거기에 당선을 하셔갖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너무 뛰는 거야 이게. 그걸 보자마자 너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그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메일을 썼죠. 한국말로 영어로 야, 더듬 영어로 쓰는 거지.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 교수님 설계사무소 보냈는데 이제 뭐 일본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다 무급 인턴이잖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대부분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뭐 거기 뭐 여러 군데에서도 이제 무급 인턴으로 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시계로반 선생 사무소에 꼭 가고 싶어갖고, 근데 거기서 또 마침 또 이렇게 제안을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이게 혹시 너 우리가 당선이 돼갖고 파리 지금 사무소를 내고 있는데 거기서 일할 생각이 있냐고. 그 정말 되게 우연찮게 그 답이 왔었어요. 기억으로. 그래서 아 그럼 너무 좋다고 나와서 즉시 답을 썼지. 근데 이제 세워라 내워라 답장이 없어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시계로반 선생이 너무 바쁘시죠. 그러니까 거의 뭐 세계를 돌아다니시니까 그런 걸 체크하시는 건 아니고, 프랑스에 로컬 아키텍트가 있어요. 로컬 건축가, 프랑스 사람이죠. 거기서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야. 누가 인턴을 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당시 이제 유학 초창기에 불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야,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싫은 거야, 걔. 장학금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아니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건 한국어로 받았으니까. 그건 그래?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도 이제 사무소 세팅하기 너무 이렇게 정신없고 하니까 누군가가 막 인턴 오고 이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사무소 분위기가 그렇더라고 나중에. 근데 나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나를 받아줄 생각이 없는 거야. 일본 사무소에서 여기 가서 일해보라고 한번 이렇게 딱 던져줬는데 막상 또 파리 사무소에서는 관심이 없어. 이런 이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몰래 출근하고 몰래 퇴근해도 뭐를. 어이. 그때 이거는 내가 여기는 꼭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일본 사무소에다 전화도 하고 메일도 또 보내고 파리 사무소에 또 보내고. 몇 번의 과정이 있었군요. 어마어마하게 몇 달 동안 계속했죠.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 미스터리 하면 다 알아. 또 걔야? 또 걔야. 야, 그만 좀.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만 좀. 그렇지. 야,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아? 자기들끼리 눈치 없는 거 아니에요? 눈치가 너무 없는 거지. 그냥 계속 들이대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학기가 끝나가니까 이제 나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집을 내놓으려면 한 달, 두 달 전에는 이제 노티스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최소한.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낭시에 있다가 사무소는 파리에 있을 거니까 파리 사무소에서 오라는 얘기도 없는데 나는 삼국지에서 장판교의 장비가 장판교를 때려 부시잖아 이렇게. 가야죠. 갈 길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야. 이제 퇴로를 없애는 거야. 낭시를 버렸구나. 망치를 버렸지. 가야지. 교수님한테 내가 이제 저 파리로 떠나겠습니다. 그쪽에 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파리로 무조건 가겠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결기가 없으면은 사실 모든 걸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뭐 A도 좋고 B도 좋고 거기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내 스펙도 아니고 막상 유럽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누가 알아? 한국 사람 아무도 모르죠. 뭐. 그 당시에는 더 해야죠. 지금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이미지가 있지만 당시는 뭐 그냥 베트남 정도 하고 동급 정도 그냥 그렇게. 일본 정도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뭐 일본인이라고 하면 그런 게 일본 있지만 건축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칭화대학교에서 온 중국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최초인 거야 이게 프랑스 유학원에. 뭐랄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유학을 아예 안 하고 동양 사람 중에서는 중국 사람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좀 더 먼저 하고 이제 그때 중국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우연찮게 시계로반 사무소를 막 어떻게 들어갈까 막 궁리를 하다가 내가 아는 선배님이 우연히 낭시에 이렇게 오셨다가 야 그 교수님 한 분이 옛날에 시계로반 선생이 서울대에서 오셨을 때 통역을 하셨어. 그 얘기를 딱 하신 거야. 그렇게 너무 절박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직도 지금 기억이 선한데 그 조깅을 하다가 야 이거 전화를 안 하면 내 인생에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그 국제 전화를 할 때 이렇게
카드를 사가지고 바나나 카드. 바나나 카드 사가지고 바나나 카드. 그게 카드 끼워가지고 유학생은 이렇게 알죠. 충전해가지고 하는 시절이었는데 맞아. 카드도 충전이 됐었어. 카드 충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죠. 네, 교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정말 가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교수님이 시게르반 선생의 동경 사무소에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죠, 사실. 대단한 거죠. 나 지금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야.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은 교수 추천이 없으면 인턴을 못 해. 일본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 품위익범 악기 사무소에서도 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교수 추천을 있으면 교수 추천을 받아오라는 거야. 그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회사에 인턴으로 가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뚫은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뚫은 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야 그거 유럽은 다 추천서야. 다 추천서야. 그러니까 교수 추천이나 뭐 아는 사람 추천이면 되게 쉽게 가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언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막 떠듬떠듬 말해가면서 그걸 뚫으려니 엄청 힘들었죠. 근데 교수님이 흔쾌히 전화를 해주셨고 답변이 왔어. 일주일 뒤에 파리에 있는 모모 사무소, 그러니까 로컬 아키텍트 사무소에 내 아직도 기억하는 게 시간도 10시 반이야. 저녁 10시 반? 아침 10시 반. 어이. 과하네. 아니 시간차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라는 거야. 인터뷰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 문구가 나는 되게 와닿았어요. 잘 준비해서 와라. 너를 테스트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억셉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를 테스트하겠다. 그때 시르반 선생이 파리에 있으니까 그때 너를 인터뷰하겠다. 일주일 딱 있잖아요. 인생의 그 일주일의 시간이 하루하루가 정말 한 시간이 정말 말도 못해. 근데 어마어마한 거야. 시게루반이 일주일 시간 내서 거기 가서 업무를 보는데 인턴을 인터뷰한다.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 스케줄 시게루반 선생의 그 스케줄을 맞춰서 그 시간에 인터뷰를 나를 잡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하나 잡으려고 내가 거의 한 6개월 몇 개월을 정말 가슴앓이 막 혼자 상사병 걸려 잠도 못 자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왜 답변이 없지 그 심정이 있잖아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게 어쨌든 하다가 사람이 이제 궁하면 다 길이 생긴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 인턴십 기회를 딱 하루 잡은 거야. 1시간 딱 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 영어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프랑스에 공부하러 갔는데 갑자기 영어로 또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 그 낭시가 이제 좀 이렇게 작은 도시여가지고 국제적으로 있긴 한데 애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영어 쓰는 애들을. 그래가지고 도서관 식당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들어보고 밥 먹는 애들 말하잖아. 미쳤네. 이 양반 미쳤어. 집요하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친구랑 말을 할 거 아니야. 성공하려면 이 정도 집요함이 있어야 돼. 맞죠. 아니 그래가지고 영어 쓰는 애가 있나 보자 하고 도서관에 기다린 거야 이게. 그랬더니 진짜 한 4시간을 기다렸는데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타나. 한 명이 나타나. 갑자기 내 앞에 영어를 쓰면서 친구랑 지나가는 거야. 드라마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진짜 나 절박하다. 나 진짜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그 친구가 어디서 왔냐면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서 교환학생 온 거야. 북아일랜드면은 영어도 쉽지 않은 영어인데. 그 쉽지 않지. 북아일랜드 영어는 설마 되게 그 발음으로 한 거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나는 내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혼자는 도저히 준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 여자한테 내가 시간당 20유로를 줄 테니 좀 도와달라 해서 그 과외를 받았어요. 매일. 하루 준비하고 과외 받고 하루 준비하고 과외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맨날 밤을 새는 거지.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 한국에 했던 프로젝트, 낭시에서 했던 프로젝트 막 바리바리 막 해가지고 막 무슨 뭐 두루마리부터 포트폴리오 막 3종류 막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 딴에는 막 이제 잘해보려고 막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죠. 그리고 그 친구는 무슨 과였어요? 그때 어문계열 친구였던 거라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서 되게 고마웠어요 사실.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너 이렇게 할 때는 PT 할 때는 이렇게 이 부분 발음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잘 가르쳐줬네 그 친구.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뭘 배우겠어요. 사실 영어 안 늘어요. 일주일도 한다고 늘지는 않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이렇게 있죠. 안정감. 연습을 해보니까 나도 이제 훨씬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두근두근두근, 응? 막 그런 가슴 막 어마어마하게 뛰잖아. 그 순간에 나 스타 연예인을 보는 그 연예인을 보러 간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보러 간다. 그 막 정말 잠도 안 오지. 그래가지고 낭시에서 3시간 기차 타고 이제 파리에 도착을 딱 했어. 파리에 딱 그 약속 장소에 그 사무소에 딱 갔더니 진짜 연예인이 계시는 거야. 그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첫 번째 악수를 하는데 손이 되게 크시더라고. 되게 따뜻했어. 처음에 반갑다고 이렇게 나한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PT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또 열심히 했죠. 다행히도 열정적으로 보셨나 봐요. 그렇게 막 진짜 뭐 이렇게 교수님한테까지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막 연락하고 이런 애도 처음 봤을 뿐더러 막 PT도 막 그냥 막 두루마리 펼치고 포트폴리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더니 내가 이제 파리에서 인터뷰 끝나고 낭시라는 데 딱 도착하니까 한 오후 4시인가 5시인가 됐어요. 인터뷰 끝나고 점심 먹고 왔으니까 메일이 도착해 있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 이야. 그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냐면 아줌마한테 내가 내일 나는 무조건 파리 가니까 집 내놓는다고 그 한 달 전에 집을 내놨어. 그러니까 나는 그 인터뷰가 안 됐으면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럼 파리는 월요일 날 간다고 거기서 집 구하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있었나?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아니면 나는 그냥 길거리에 남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인턴을 구하면 그때 집을 내놓으면 늦잖아. 한 달 뒤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 오라면 빨리 가야 되는. 나는 이제 준비가 돼 있었고 모든 게 다 내 신변이 다 끝나야만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더라고. 그냥 내 모든 걸 다 던져야 요만한 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내가 뭐 어마어마한 뭐 하버드나 뭐 이렇게 누가나 알만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뭐 영어나 불어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포트폴리오가 뭐 그렇게 세계적으로 애들이 봤을 때 뭐 정말 탑 클래스 포트폴리오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의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돼요. 이렇게 해외 나가 보면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나도 하나 더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 여기에서 꼭 배워야 되겠다. 그럼 뭐 그냥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 그냥 이건 무조건 내가 여기에서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이제 내가 아까 말한 철학 공부나 이런 막 삼수한 얘기도 시작을 했지만 그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런 프로세스로 가게끔 나한테 원동력이 된 거죠. 그 사무소에서 이제 어쨌든 뭐 좋은 평도 받고 뭐 그럼 그 사무실에서 몇 년 일하셨어요? 1년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 사이에 뭐 학교 졸업도 못한 거 이제 졸업도 하고 근데 되게 좋았어요. 뭐 나름 최우수 졸업도 하고 교수님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프랑스를 떠나보고 싶었고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해외 설계사무소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지원했냐면 자하디드 런던이 당시 DDP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헤르주그 듀미론이 영국에 있는 테이트 모던 이 증축 공사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프랭크 게리가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파리에 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3개 지원했는데 다 오라고 한 거야. 특히 이제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도 있었고 친구가 이제 프랑스 친구가 거기서 이제 그 PM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알죠. 얘가 좀 오면은 좋겠다. 연봉도 셌어요. 되게 좋았고 또 헤르주그 듀미론도 내가 항상 그때 당시에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 비교를 해서 항상 연봉이 작은 데로 가야 된다. 왜?